안녕하세요, 블루앤 그린입니다. 네, 이전 영상이죠. 1편과 2편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아는 법,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고전소설을 통해 다뤘고,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세부적인 방법들을 한번 쫙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과 친해지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웨인 다이어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에서 이와 관련된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모두 사회병이 걸려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자, 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 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다.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 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기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사회의 가르침이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악의적인 의도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교육을 받았죠.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에게 대하는 예의 범절을 배웁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의인가요? 어른들을 위한 것이죠.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죠.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고, 어른이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의 범절을 배울 때 우리가 치명적으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가장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너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의 범절을 다 지켜내면서 내 판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사회의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자기 실현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그릇된 통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치는 내 행동과 무관하다. 우리들은 운동, 미술, 글쓰기, 지적, 사회적, 육체적 측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내 나름의 뛰어난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 자신과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의 행동이 마땅찮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리라.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세세히 파헤쳐보자. 먼저 종이 하나를 들고 머리에서부터 이마, 눈, 눈꺼풀, 뺨, 입, 코, 이빨, 목, 팔, 손, 가슴, 온갖 내전과 목적, 귓바퀴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보자.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멋진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적 특징이 바꾸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삼아라. 또한 싫지만 바꿀 수 없는 다리, 너무 길거나 눈이 작거나 가슴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각도를 새롭게 해볼 수 있다. 어떤 신체 부위에도 너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없다. 내가 어디가 매력적인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신체를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평가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태도는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버려라.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적 조건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회에서 기대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 다리와 겨드랑이 털을 밀고 채취를 없애고 이국적 향수를 몸에 뿌리며 구취를 없애고 눈, 입, 뺨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 소위 뿅브라를 하고 손톱에는 온갖 위장을 한다. 이런 추세에는 자연스러운 나, 본질적으로 인간 고유의 나에게는 뭔가 불쾌한 것이 있으며 인공적으로 꾸며야만 매력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매우 슬픈 대목이다. 최종 결과물은 가식적인 나인 것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신을 마땅찮게 여기도록 부추김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물건들을 계속 사주는 것인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 또 세 번째, 자기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을 얕잡아 보는 생각을 할 때 즉시 깨달아야 한다. 나 사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따랐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스스로 했다면 그 순간 뻗쳐해야 한다. 내가 또 그랬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버렸어. 미안해. 내 스스로에게. 이제는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네, 그럼 우리는 자기 사랑의 훈련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일기 쓰기입니다. 제가 현재 일기를 거의 5년차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2년은 쓴다고 해놓고 일기장 보면 앞에 10페이지 정도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빈 페이지고요. 3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기 쓰는 게 자기 사랑에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혼자 막 일기 쓰다가 막 울컥하는 날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일기장에 쓴 글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모임에 나갔다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집에 돌아와서 적은 글이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해놨는데 이렇게 좀 해놨는데 나에겐 엄마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 또 내겐 책들이 있어. 글들이 있어. 그것들은 내가 가장 밑바닥일 때 나에게 희망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주었어. 그렇기에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 그들이 술에 취해서 떠들어대는 말에 의미 두지 말자. 과거는 과거야. 100배는 더 중요한 현재와 과거를 절대 맞바꾸는 어리석은 내가 되지는 말자. 그래, 난 이렇게 조금씩 내가 원하는 자유에 다다르고 있어. 응원한다, 내 자신. 어떠셨나요? 내용이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자니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저 5년 전만 해도 진짜 열등의식 많았고 남들한테 막 휘둘리고 예민하고 불안감 많고 감정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보니 원래 제가 누군지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못났던 내가 진짜 나였을까? 행복한 지금의 나가 진짜 나일까? 이런 생각이요. 둘 다 나라면 왜 그때는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았습니다. 다 자기 사랑이에요. 예전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고 못난 행동만 해댔죠.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야 내 스스로 더 이상 못나지도 불안하지도 짜증나지도 않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다 겪어보고 너무 좋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 수많은 톱스타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결국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상과 휴식. 우리는 명상과 휴식,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도 소식적에는 휴식 같은 거 모르고 밤새는 거 전문인 아이였는데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한 40이 다 돼가니까 밤새면 꿈도 안 꾸고요. 휴식 안 취하면 오후에 심한데도 그냥 막 넉다운 되는 날도 있는데요. 제가 휴식과 명상을 좀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기진맥진한 날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무조건 핸드폰은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제발 휴대폰 들고 좀 들어가지 마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고요함과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루함에 고요함에 못 견뎌야 할까요? 저에게 5살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심심하다고 아이패드를 보겠다고, 그런데 아빠가 보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심심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심한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있는 장난감 없는 장난감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테니까요. 상상력은 곧 창의성과 맞닿아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심심한 시간을 오히려 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우리는 자꾸 TV를 보면서 먹어야 하나요? 우리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상상력을 키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비우고 고요한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명상이 너무 힘들어서 초반에 1분으로 시작했는데 그 1분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15분, 2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있고요. 1편과 2편에서 우린 내 자신을 아는 법,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영상을 통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세부적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라는 생각에 덫에 걸려들지 마세요. 웨인 다이어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롭습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저 인간이기. 감사합니다. 블루의 그린이었습니다.